예, 이번에는 가상 메모리, 영어로 virtual memory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캐시 메모리라고 하는 것을 배웠고요. 이번에는 그 캐시 메모리의 반대쪽에 있는 virtual memory를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봐야 될 키워드는 페이지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하고 TLB라고 하는 요 두 개의 단어를 여러분들이 좀 무슨 뜻인지 잘 알고 또 스스로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캐시 메모리에 대해서 배울 때는요, 메모리 하이라키의 위쪽 부분에 대해서 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맨 위에 레지스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중간에 메인 메모리가 있는데, 메인 메모리하고 레지스터 사이에 캐시 메모리가 있었죠. 여기 이제 캐시가 있었어요. 근데 이 메모리 하이라키 아래쪽에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캐시 메모리하고 메인 메모리 사이에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적용한 것과 같은 똑같은 원리를 메인 메모리하고 하드디스크 사이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요 관계가 가상 메모리라는 개념으로 이제 설명이 될 겁니다. 버추얼 메모리요. 여기서 이제 그 버추얼 메모리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캐시를 이용해서 얻었던 어떤 성능 향상과 같은 것을 또 여기서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렸던 거 다시 한번 복습인데요. 이 메모리 하이라키 맨 꼭대기에는 레지스터가 있고 거기에 캐시, 그 밑에 이제 여기 메모리라고 하는 것은 메인 메모리를 말하는 거죠. D램으로 만들어진 메인 메모리.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그리고 이제 하드디스크보다 더 느린 어떤 디바이스가 있다면은 뭐 테이프 같은 거가 될 수 있겠죠. 예, 여기에 이제 왼쪽에 보면은 요것에 어떤 그 사이즈 또는 속도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레지스터는 많아봐야 이제 수백 바이트 정도의 규모죠.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이. 캐시는 수킬로바이트, 메인 메모리는 메가바이트, 그 다음에 디스크는 기가바이트, 뭐 테이프는 이제 무한대라고 하는데 지금은 좀 요게 용량이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메인 메모리는 메가가 아니고 이제 기가, 디스크는 이제 테라바이트로 이제 봐야지 요즘에 추세에 맞겠죠. 그리고 접근 속도인데요. CPU에 있는 레지스터는 10나노세컨드 이하. 예, 요즘은 요게 1나노 이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캐시 메모리는 10에서 100나노. 이렇게 모든 단위들이요. 동그라미 하나씩 빼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1에서 10나노 이런 식으로 보면 되고요. 메인 메모리는 100나노에서 뭐 1마이크로세컨드.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는 10의 마이너스 3승 미리세컨드 단위.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세컨드에서 분 단위 이렇게 되겠고, 그 밑에는 이제 가격입니다. 가격. 비트당 가격. 비트당 한 0.01에서 0.001달러. 이제 동그라미 하나씩 줄죠. 0.1에서 0.001달러 per 비트겠죠. 요거는 이제 센트 비트당 10의 마이너스 3승에서 10의 마이너스 4승. 점점 가격은 싸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격이 싸지니까 사이즈는 커집니다. 밑으로 갈수록. 그 다음에 이제 속도는 위로 갈수록 빨라지는 거죠. 동그라미 한 개 내지는 두 개씩 더 붙어가면서 이제 가격이 내려가고 속도는 이제 더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데이터 이동 단위인데 요거는 이제 명명어 단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여기서는 캐시하고 메인 메모리 사이는 블락 단위입니다. 그리고 메모리하고 디스크 사이는 페이지라고 하는 그런 사이즈 단위. 한 페이지는 여러 개의 블락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블락 하나는 여러 개의 워드로 이루어지고, 인스트럭션이나 오퍼런드는 원 워드가 이제 기본 단위겠죠.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하고 테이프 단위는 사이는 이제 파일 단위로 왔다 갔다 한다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누가 요거를 제어하느냐. 이거는 이제 컴파일러나 프로그램
이제 레지스터하고 캐시 간의 이동을 결정하고, 캐시에서 메인 메모리 사이의 데이터 이동은 캐시 컨트롤러가 하는 별도의 하드웨어가 요것을 이제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캐시에 미스가 나면은 메인 메모리에서 이렇게 가지고 올라오는 그 동작을 하는, 전담하는 캐시 컨트롤러라고 하는 별도의 하드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인 메모리하고 디스크 사이에서 데이터를 이동하는 것은 OS가 담당합니다. 소프트웨어죠.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하고 테이프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제 오퍼레이터가, 사용자가 직접 수동으로 이동시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하는 단위가 뭐 1에서 8바이트, 8에서 128바이트, 요건 512에서 4KB, 요거는 메가바이트 수준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메가바이트 파일 사이즈니까요. 메가바이트도 되겠지만 기가바이트 수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동영상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영상 파일 하나가 1, 2기가는 거뜬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흔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사이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캐시를 공부하면서 여기 사이를 다뤘다면은, 특히 이제 요 사이를 다룬 거죠. 캐시와 메인 메모리 사이. 여기 이제 CPU가 여기에 있는 거고요. 이제 메인 메모리하고 디스크 사이의 데이터 이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걸 이제 생각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Principles of Locality로 인해서 캐시가 캐시 메모리의 스피드와 스피드 오브 캐시 메모리, 그리고 사이즈 오브 D램 메모리, D램의 그 큰 사이즈의 장점과 캐시 메모리의 빠른 속도의 장점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었다. Principles of Locality 덕분에. 그럼 이런 원리가 이번에 그 다음 단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 Why not use at next level? 줘서 to give speed of DRAM, DRAM의 속도를 가지고 size of disk memory, 디스크 메모리라는 게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관계를 또 한번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캐시와 메인 메모리 사이에서 이 Principles of Locality 때문에 캐시 메모리의 빠른 속도를 향유하면서도 D램의 큰 용량의 장점도 같이 가져가는 그런 결합이 가능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이 D램의 속도를 유지하면서 그 아래에 있는 하드디스크의 대용량의 장점을 또 가져가게 하는 그런 요 두 개 간의 관계를 만들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자, 그런 거를 이제 하는 것이 이 목적인데, 그 목적뿐 아니라 지금 제목이 보면 메모리 하이라키 리ኳ이어먼트예요. 요런 그러니까 상위 레벨의 메모리의 스피드하고 하위 레벨의 메모리의 사이즈의 장점을 동시에 가지게 하는 것이 한 가지 리ኳ이어먼트고, 요구 조건 1번이죠.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가상 메모리라는 개념을 이제 도입하려고 하는데, 또 두 번째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요 두 번째, 세 번째는 가상 메모리에만 존재하는 요구 조건이에요. 요 첫 번째는 우리가 캐시 메모리에서 봤던 요구 조건이죠. 두 번째, 세 번째는 쉐어 메모리 between multiple processes.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이 메모리를, 같은 메모리를 이제 공유하게 하는데, 공유하면서도 물리적인 메모리죠. 여기서 말하는 메모리는 물리적인 이 메인 메모리를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개념적으로 A라는 프로그램, B라는 프로그램이 A도 여기를 쓰고 B도 여기를 쓰고 같은 물리적인 메모리를 쓰는데, 쓰면서도 Burst Provide Protection, 서로 상대방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프로텍션을 제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공하는 게 이제 당연한데, 이걸 제공하는 거를 가상 메모리 개념을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Don't let one program read write memory from another,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프로텍션을 제공한다는 것은 서로 하나의 프로그램이 또 다른 프로그램의 read write를 침범하지 않게 한다는 거죠. A라는 프로세서가 쓰는 메모리 영역, B라는 프로세서가 쓰는 메모리 영역이 있는데, A라는 프로세서가 이 B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게,
B도 A라는 A가 쓰는 메모리 영역을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게 어떻게 이제 그게 가능해지냐? 가상 메모리로 구현 가능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드레스 스페이스 문제에 대한 요구 조건인데요. Give each program the illusion that it has its own private memory. A하고 B가 지금 같은 물리적인 메모리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A가 마치 이 전체를 혼자 다 쓰고 있는 것 같이, 또 B 입장에서도 B 혼자 이 전체 메모리를 자기 혼자 다 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일루전을 주자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버추얼 메모리를 쓰면 가능해진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하려고 하죠? 단순성을 위해서입니다. A가 써야 되는 메모리 영역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이런 거를 신경 안 쓰고 컴파일러, 링커, 로더, 이게 전부 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들이죠. 얘네들이 우리는 이 0번지부터 끝까지 다 쓸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요. 컴파일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야지 얘네들이 더 간단해진다 거죠. 컴파일러, 링크 앤 로더와 simplified, 단순해진다. Because they see only the virtual address space. 이제 가상 메모리라고 하는 것은 virtual address space라는 개념을 이제 제공하는데요. 이런 프로그램이 이제 CPU에서 실행될 때 이 CPU 안에 돌아가는 프로그램은 실제 메모리의 주소가 아니라 가상 주소를 가지고 어디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데이터를 읽어오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메모리의 주소가 있고 이제 가상의 메모리 주소가 있으면 이 사이를 이제 매핑을 해줘요. 그래서 매핑에 의해서 물리적인 메모리를 접근하는 이 매핑하는 방식이 이제 버추얼 메모리의 어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되는 그런 기능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가상 주소와 실제 주소의 매핑을 이용해서 그게 이제 abstracted from physical memory allocation 이렇게 표현했어요. 물리적인 메모리 할당을 추상화한 것이 이제 가상 메모리 주소다 이런 뜻이에요. 어드레스 스페이스, 메모리 공간. 그래서 가상 메모리가 0번지부터 뭐 10,000번지까지 존재하고 피지컬 메모리 주소가 또 0번지부터 뭐 1000번지까지 존재한다. 그러면은 가상 메모리 공간이 훨씬 더 큰 거죠. 뭐 두 개가 같아도 관계없습니다. 똑같아도. 어쨌든 컴퓨터 프로그램은 가상 메모리 공간을 보고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컴파일하고 실행시켜요. 근데 실제 돌아갈 때는 그거를 이 물리적인 주소 공간으로 무언가가 매핑을 시켜줘서 실제 메인 메모리를 찾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장점이 여러 가지가 생기는데 각각의 프로그램은 자기 혼자 이 전체 주소를 다 쓰는 것 같은 그런 일루전을 가지고 착각이라기보다 어쨌든 그렇게 보이게 만들므로써 프로그램이 이제 단순해지고 또 메모리 공유도 사실 그렇게 해결하는 겁니다. 예. 그 매핑하는 과정에서 프로세스마다 각각 다른 테이블로 매핑을 해서 서로 겹치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중간에 매핑 과정이 이 두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이제 해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그 가상 메모리, 버추얼 메모리라는 컨셉은 이 D램하고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사이에 어떤 요 두 개의 스토리지 간의 이제 관계인데 요거를 관장하는 주체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에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요 트랜슬레이션에 관한 중요한 제어를 합니다. 그리고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제어를 한다고 해서 그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모든 주소가 번역되는 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변환시켜주고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에 대한 그 기준을 세워주는 거죠. OS가. 이 주소가 물리적인 주소, 가상의 주소가 물리적인 주소로 변환되기 위한 테이블이 있을 텐데 그 테이블을
관리하거나 그 테이블을 변경하거나 하는 거를 이제 운영체제가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 테이블을 작성하는 그 어떤 내부 메커니즘에 프로텍션 개념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원래 이 가상 메모리 개념은 이렇게 하드디스크의 큰 용량과 메인 메모리의 빠른 속도를 이 두 개의 장점을 같이 누리기 위해서 처음에는 고안이 됐으나 이런 프로텍션 기능도 제공할 수가 있게 됐고 자연스럽게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런 메모리 사이즈를 확장시키는 그런 용도보다는 프로텍션을 위해서 오히려 가상 메모리 개념이 활용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프로텍션이 더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이 매핑에 의해서 각각의 프로세스는 자기 혼자 그 메모리 스페이스를 다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돌아가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캐시하고 가상 메모리하고 우리가 지금 이 두 개를 배우고 있는데 실제 가상 메모리의 개념이 캐시보다 먼저 역사적으로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캐시는 나중에 나온 개념이에요. 자, 가상 메모리 주소, 버추얼 어드레스와 물리적인 메모리, 실제 메모리 주소, 피지컬 어드레스 간의 관계를 보면요. 버추얼 어드레스는 프로그래머가 쓰는 주소 공간입니다. 소프트웨어를 작성하는 사람이 보는 관점이 가상 주소예요. 그리고 이 가상 주소는 프로세스의 어드레스 스페이스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주소는 실제 주소입니다. 실제 주소. 요거는 피지컬 메모리의 위치를 말해주는 거고, 요것은 하드웨어가 실제 액세스하는 주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뭐 100번지, 200번지 하는 개념은 메모리 트랜슬레이션에 의해서 물리적인 메모리에 어느 위치, 100번지는 여기, 200번지는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매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매핑 테이블을 바꿔버리면은 이 매핑도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세스마다 이런 매핑 테이블이 따로따로 있고 겹치지 않게 또는 일부러 겹치게 할 수도 있어요. 이 두 개의 프로세스가 같이 써야 되는 메모리 공간이 있겠죠. 예를 들면은 뭐 운영체제 또는 무슨 컴파일러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이 소프트웨어의 코드가 놓여있는 물리적인 메모리에 놓여있는 그 주소는 양쪽에서 같이 공유해야 되겠죠. 따로따로 둘 게 아니라. 그런 경우는 이제 트랜슬레이션 테이블에서 똑같은 곳을 가리키도록 그렇게 매핑을 할 거고, 요 프로세서의 자체적인 어떤 실행을 위한 데이터 공간은 분리를 시켜야 되겠죠. 분리해서 서로 볼 수 없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프로그래밍에서의 뭐 500번지나 요 프로그래밍에서 500번지가 물리적인 메모리에서는 여기는 500번지가 여기에 20번지고 여기에 500번지가 여기서는 100번지고 물리적인 주소가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이제 example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llusion of having more physical memory. 실제 물리적인 메모리보다 더 큰 사이즈의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 방법인데요. 어드레스 메모리 스페이스, 어드레서블 메모리 스페이스, 피지컬 메모리. 자, 어드레서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프로그램에서 쓸 수 있는 메모리의 주소,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가상 메모리 주소죠. 버추얼 메모리 어드레스고, 뭐 줄여서 그냥 버추얼 어드레스라고 하겠습니다. 버추얼 어드레스. 여기서는 실제 메모리 주소니까 피지컬 어드레스 줄여서 피지컬 메모리 어드레스 줄여서 그냥 피지컬 어드레스라고 하겠어요. 자, 32비트 메모리 주소가 있고 4GB 메모리를 액세스할 수 있다. 예? 이렇게 하는 건 이거는 가상 주소라는 거예요. MIPS가 32비트 프로세스잖아요. 그러니까 4GB의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 걸 생각하고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게 가상 주소라는 겁니다. 실제
밉스 CPU에 달려있는 메인 메모리는 4기가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작은 1기가일 수도 있고 128MB 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프로그램은 4GB의 메모리가 있는 걸로 생각하고 프로그램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지컬 메인 메모리는 128MB에서 1GB 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뭐 4기가의 가상 주소, 이거는 고정이에요. 그냥 물리적인 주소의 사이즈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 돈이 많으면은 4기가까지도 늘릴 수 있고, 물리적인 메모리를 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은 뭐 128메가만 붙이고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융통성이 어디서 나오냐? 버추얼 메모리 개념에서 나오죠. 버추얼 메모리 provide appearance of very large memory. 그래서 total memory of all jobs는 피지컬 메모리보다 훨씬 더 크다. 왜냐하면 각각의 잡이 32기가씩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잡이 10개가 돌고 있으면은 이걸 다 더하면 320기가의 각각의 잡들이 서로 겹치지 않으면서 독립된 메모리를 혼자 쓰고 있다고 생각하니 그걸 다 더해버리면 320기가 되겠죠. 그렇지만 실제 존재하는 물리적인 메모리는 뭐 1기가 밖에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드레스 오브 스페이스 이추자, 각각의 잡들이 가리킬 수 있는 어드레스 스페이스는 0번지부터 4기가 번지까지. 그러나 물리적인 메모리 번지는 0기가부터 0번지부터 1기가 번지까지 이렇게 되니까 이런 부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등호를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simplifies memory management for multi-processing system. 아까 말했듯이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동시에 돌리는 시스템. 예, 멀티프로세싱은 CPU가 여러 개란 뜻이 아닙니다. 하나의 CPU 안에 잡이 여러 개란 거예요. 동시에 물리적인 동시는 아니고 어떤 개념적으로 동시에 실행하는 프로세스를 여러분은 그냥 프로그램이 여러 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윈도우 쓰시잖아요. 윈도우 OS가 돌아가면서 동시에 그 윈도우 OS 위에 여러분들이 다른 뭐 MS 워드나 웹 브라우저 같은 걸 돌리잖아요. 그럼 이 웹 브라우저나 MS 오피스나 OS나 이건 전부 다 개별적인 하나의 소프트웨어죠. 그럼 요 세 개만 해도 세 개의 소프트웨어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컴퓨터에서 컨트롤 알트 딜리트 키 한번 눌러 보십시오. 그거 누르면은 지금 돌아가고 있는 프로세스들을 다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예, 그 각각들이 자기 혼자 메모리를 다 쓰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프로그램이 작성됐고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Each program operates in its own virtual address space. 자기 혼자만 쓰는 가상 주소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as if it is the only program running in the system. 그 시스템을 자기 혼자 쓰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 멀티 프로세싱 시스템에서는 제공을 해서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편안하게 돌아가는데 그것이 요 개념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매핑을 얘기할 때인데 매핑은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에 테이블이 있어요. 테이블, 매핑 테이블이 있어요. 변환시켜주는. 그리고 요건 이제 개념적인 거죠. 자, 프로세스에서 나오는 주소는 버추얼 어드레스예요. 가상 주소가 프로세스에서 이제 나오고, 여러분들 프로그램에서 쓰는, 소프트에서 쓰는 주소는 버추얼 어드레스입니다. 그 주소가 그 주소를 가지고 표를 찾아요. 그래서 표에서는 뭘 찾냐면은 이 가상 주소가 실제 어떤 주소인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 주소 0번지는 여기 0번지가 있는 거죠. 이 0번지는 실제 주소 뭐 여기에 뭐 몇 번지라고 할까요? 뭐 10번지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매핑하는, 여기가 10이 들어있어 가지고 매핑 표가 있어서 물리적인 주소를 알아내는 거고요. 여기 물리적인 주소가 가상 주소보다 훨씬 작잖아요. 그죠? 버추얼 어드레스 스페이스가 피지컬 어드레스 스페이스보다 이게 훨씬 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핑을 다 할 수가 없죠. 매핑이 안 되는 게 생기죠. 여기가 이제 매핑이 안 되는 주소들인데 얘는 하드디스크를 가리키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메모리 하이라키에서 얘기할 때
여기 메인 메모리가 있고요. 여기에 하드디스크가 있는데 이 하드디스크 사이즈는 굉장히 크니까 메인 메모리에 뭐 1000배, 뭐 10,000배 이상 크니까 그 메인 메모리로 표현이 안 되는, 저장할 수 없는 것들은 여기다가 다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드디스크의 큰 용량을 이용해서 굉장히 광활한 메인 메모리를 쓰고 있는 것 같이 보이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매핑을 통해서.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가 지금 여기를 액세스해야 된다 하면은 이제 여기 실제로 여기 가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되고요. 또 다른 어떤 프로세스가 요 번지를 필요로 한다 그러면은 그 가상 주소에 해당하는 메인 메모리 이렇게 해서 또 실제로 여기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돼요. 근데 여기서 보듯이 이렇게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가상 주소가 같은 피지컬 메모리를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데를 포인팅하는 게 허용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공유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세스마다 이 표를 따로따로 둘 수가 있어요. 이 어드레스 테이블을 따로 둬가지고 이 매핑이 서로 중복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메인 메모리에 없는 곳을 만약에 원한다. 가상 주소가 여기를 딱 가리켰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게 이제 뭐예요? 미스가 난 거죠. 가상 주소 미스가 일어난 겁니다. 예? 가상 주소 미스가 일어났을 때는 우리가 캐시 메모리 시스템에서 배운 그 미스 핸들링 방법하고 비슷하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자, 요 부분에 해당하는 여기 하드디스크에 데이터 있겠죠. 그거를 가져다가 메인 메모리에 넣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메인 메모리에서 누군가 메인 메모리의 빈자리를 찾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비었다. 그 빈자리를 찾아서 얘를 복사해서 올려놓고, 만약에 빈자리가 없으면은 기존에 있던 거를 쫓아내야 되겠습니다. 쫓아낸다는 말은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가겠다고 하면 여기에 있던 내용들을 그냥 덮어 쓰면 안 되고, 먼저 이 내용들을 하드디스크로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보관을 하고 그 다음에 하드에 있는 새로운 내용으로 여기를 이제 덮어서 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테이블의 내용을 고쳐야 되겠죠. 여기를 가리키도록 또는 여기를 가리키도록 이렇게 매핑 테이블을 업데이트를 해주는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